역사적인 항일혁명과 기념단체연합 창립대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권오설 변호사 기념사업회 김찬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를 목격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이 6시간의 반란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이래 이 사회를 지배하는 친일 세력들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인권적 본질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항일연합의 창립은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핵심 정신과 기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항일혁명과 기념단체연합 창립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함께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도 묵념.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이 순서에서 내빈 소개를 할 시간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내빈을 다 소개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몇 분만 소개하는 것도 여기 오신 모든 분이 다 저희한테 너무나 훌륭하신 너무나 자랑스러운 내빈들이라서 어느 분은 소개하고 어느 분은 또 소개하지 않는 게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이 검열하지 않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내빈 인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빈 인사 이렇게 하면 주변의 분들과 눈빛, 박수 또는 악수로 서로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빈 인사! 저도 처음에 와서 좀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좀 더 평등하고 좀 민주적인 그런 인사가 없을까 한번 해봤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이제 축사를 저희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축사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오신 분들부터 먼저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에 가보시면 아주 중요한 훌륭한 역사기념관이 있죠. 근현대사 기념관에 윤경로 관장님을 모시고 축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마이크를 줬습니다. 제가 축사를 할 만한 자격인지 모르겠는데 준비한 분들이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큰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 항일혁명과 확인 기념사업회 목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줄여서 항일연합 창립인데 기존에 이와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몇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항단원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기존에 많은 기념사업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8인의 항일혁명가분들을 연대해서 이런 기념사업회가 생긴 것은 처음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한일혁명가 탈북기념사업회 본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동안 이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 열사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펼기를 띄지 못했습니다. 일자에서는 치안법으로 또 해방 이후에 오늘까지도 보안법으로 반공법으로 사회주의나 사회혁명을 개청했던 혁명 열사들에 대한 그런 연구도 부족하고 또 그에 대한 그런 기념 사업도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한일혁명과 할인을 연합해서 기념 사업회가 발족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분단 이후 우리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일으키는 그런 사업도 그런 행사도 여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오늘 이렇게 한일혁명가 기념사업 연합단체가 발족됐다는 것은 아마도 역사에 남는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발족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분단 이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특히 그의 후손들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빨갱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는 한 70년, 80년이 흘러가니까 빨갱이라는 말로는 안 되니까 또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법칙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빨갱이는 말을 했던 것을 올드라이트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정권이 이렇게 바뀐 이후에 들어선 이 뉴라이트는 또 새로운 그런 빨갱이 논을 글로 나오면서 특히 친일 문제를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저는 그들이 일종의 친일 마름 동족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어느 때 쓴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역사를 또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한일혁명가 한일기념사업회가 발족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다 아시기를 좀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분명히 성숙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연합 단체를 만들려면 참으로 어려운데 이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성질들이 있고 또 애를 써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별 기념사업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합을 해서 8분을 같이 연대해서 기념사업회를 발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시민단체나 연합단체들이 보면 연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파리는 30년대 이후에 해방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인데 이분 한 분 한 분들의 개성이 강했고 또 이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또 기념사회가 따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일단 연대 사업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오늘 부족하는 이 항일 혁명가 기념사업단체는 긍정적인 그런 주장을 좀 뛰어넘어서 참으로 연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기념사업들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기념가 집회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확장되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묻혀져 있던 이런 역사의 진실을 더 밝히고 그것이 결국 통일과 연결되는 그런 시민단체로서 또 연대단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크게 기대하면서 축사에 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동로 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곳이 국립입시정부 기념관이니까 국립대한민국 입시정부 기념관인데 관장님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를 쓸 수 있게 돼서 저기 뒤에 계신데요. 네, 김민호 관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관장님은 일찍이 안동 동료분들 연구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김민호 관장님 책, 권호 선생님 책, 김재봉 선생님 관련 책 이런 책들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시 행사하기 전에 12시에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좀 오셨는데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항일연합,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만 모으는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기존의 이 독립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기리는 어떤 움직임에서 유독 이렇게 항상 제외됐던 것들, 배제됐던 것들 또는 서운, 참여정부 때 서운은 했지만 그렇게 서운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복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사실 지워져 있는 분들 또는 항의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해방 이후에 살아계셨다는 이유로 해방 이후에 살아서 정치활동했다는 이유로 서운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게 사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챙긴 것이고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겠다. 우리는 27년에 생긴 신간의 같은 그런 정신으로 가겠다. 그래서 실제 그런 정신을 선포한 적도 없고 우리끼리 사실 처음에 이재유 기념사업회, 이관수 기념사업회, 권호설 기념사업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또 어떻게 그 뜻을 알고 대구 이육사 기념사업회가 같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항일혁명가 기념단체는 사회주의 혁명가만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고 지금까지 배제됐던 혁명가들을 포함해서 일제에 맞서서 모든 혁명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또 기존에 항일운동을 해왔던 단체들, 연합단체들과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갖고 나갈 것이다. 요 정도 한번 아울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사가요 하나 온라인으로 온 게 있습니다. 네, 온라인 축사가 온 게 있어. 온라인 축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면요, 네, 그림으로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촉전이 왔습니다. 하남시을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만 의원인데요.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독립운동가들의 피로 써간 역사를 왜곡하려는 기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흩어져 있던 독립단체들이 항일연합을 결성하자 목소리를 모으게 된 것입니다. 항일연합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빛을 되찾아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김용만 의원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도 축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자란 축사는 또 이따가 또 듣도록 하고요. 축사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아까 오셨을 때 영상 한번 보셨죠? 제가 어제 새벽에 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6시쯤 봤는데요. 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 아까 사전 영상이고요. 본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2개 만들었는데요. 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 본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면 저희 기념단체연합이 한일경과 기념단체연합이 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중에서 7개는 특정한 항일혁명가를 기리는 거고요. 2개는 여러 항일혁명가를 함께 모아서 기리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항일연합이 포괄하고 있는 혁명가들이 어떤 분들인가 양력도 좀 보고요. 어떤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분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다 틀겠습니다. 영상을 틀고 네, 그렇습니다.
박수까지 유도합니다. 박수 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혁명가 우리 선배 혁명가님들의 양력을 쭉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특히 권호상 권호서 선생님은 피체되신 지 2년 4년 만에 돌아가셨죠. 사람이 피체된 지 2년 4년 만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셨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재유 혁명가 같은 경우는 44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육사님도 44년에 돌아가셨는데 특히 이재유 선생님은 형기를 다 맞췄는데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보호 관찰 전문을 하고 보호 교도소에서 돌아가셨죠. 마치 그 전두환 때 보호감호소, 청송 보호감호소처럼 이 형식대로 처벌을 다 했으면서도 자기 법적인 건 이불을 다 했는데도 내보내주지 않아서 죽입니다. 참 이런 정말 야수적인 일본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워지는 것들을 보면 날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사의 또 큰 비극 중에 하나죠. 여수남생의 관계된 노인 부용산을 제가 배경으로 해서 같이 한번 근대와 현대를 이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아까 그 우리 윤경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각기 따로 활동하는 그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올해 1월에 이제 울산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사천리로 이제 황일연합까지 오게 됐습니다. 준비위원회 회의도 10차례 했고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상태에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기자회견도 하고 독립기념관장 유라이트 친일 독립기념관장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항일연합이 탄생했는지 이재유 기념사업회 최수희 이사장님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창립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울산 이관술 생가터를 방문한 단체 대표들이 항일연합 단체 설립에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0만세 운동 유족회, 이재기념사업회, 그다음에 하감 이관술 기념사업회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24년 5월 2일 설립준비위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체의 명칭을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으로 정했습니다. 24년 6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련 스탈린 체제에서 희생된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봉환을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24년 6월 17일 설립준비위 2차 회의가 열려서 정관 및 예산을 제출하고 운영위 구성 등의 협의를 했습니다. 24년 8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를 했습니다. 24년 10월 30일 설립준비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창립대회 개최를 결의하고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김찬희 권호설 권호상 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을 상임이사로 하는 이사직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24년 11월 6일 설립준비 5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석영 선생을 설립준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12월 11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 11월 12일 설립준비 6차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정관을 확정하고 창립 선언문 등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4년 11월 20일 설립준비 7차 회의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24년 11월 26일 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는 참여단체가 7개가 확정됐고 1개 협력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확정됐습니다. 24년 12월 3일 설립준비 9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2개 참여단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단체가 확정됐고 창립대회 영상 등을 완성했습니다.
24년 12월 9일 설립 준비 10차 회의를 거쳐서 창립대회 실무 준비를 완료했고요. 오늘 2024년 12월 11일 창립대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과보고였습니다. 네, 그동안 매주 회의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맛있는 밥도 이렇게 뜸을 잘 들여야지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축사하실 분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저희가 두 분만 모시기로 했는데 한 분은 잘 들었고요. 또 한 분 우리의 영원한 위원장이시죠.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지내신 권행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지금 숨을 좀 고르고 계시지만 듣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부터 조금 전까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계획 비상행동 발족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왔습니다. 오자마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축사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드린다고 그러는데 정말 벅찬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연합발족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발족식이 윤석열 퇴진 함성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발족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항일혁명가들을 폄훼하고 욕되게 만들었잖아요. 항일혁명가들을 공격하는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지금 이제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는 끌려나갔습니다. 국민 주권자가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근데 버티고 있잖아요. 반드시 끌려 내려올 겁니다. 이번 토요일에 탄핵이 될 겁니다. 탄핵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저지른 그런 행위들이 청산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윤석열이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친미 세력이 지배 세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배 체제를 해체시켜야 윤석열이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뜻을 삼고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연합 발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벅찬 가슴으로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외람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연합회 발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연합회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선봉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친일 세력이 지금까지 구쓰고 있는 지배체제를 해체시키는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연합회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듭니다. 너무 실무적 부탁 말씀 같은데 이번 토요일에 있는 윤석열 특급퇴진 그 집회에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깃발을 들고 거기서 혁명과 정신을 이렇게 선양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연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났고요. 이제는 저희가 창립경과보고 되고요. 실제로 저희 총회 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말입니다. 먼저 총회를 시작을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임시의장 선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의장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일혁명과 기념단체연합의 임시의장으로 60만세 운동 유족회 대표를 맡고 계신 황성근님을 임시의장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는 황성근 임시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총회 안건심사 등 총회 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성근 선생님 나오시죠? 역사적인 이 자리에 감히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눈물겹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3.8 역할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오늘 세 가지 안건을 저희들이 처리할 텐데요. 정관 심의의결, 두 번째 이사 감사 선출 및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항일혁명과 기념단체 연합 정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안은 2024년 6월 17일 2차 회의에서 제출되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쳤고 민법에 따른 법인 설립 준칙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총 9장 41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하실 때 받았던 창립 자료에 그 정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기념단체 연합은 우리 9개 기념단체 연합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청중님께서는 또 정관상 문제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여러분 정관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로서 상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 정관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우리 이사 감사 선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 감사를 먼저 선출하고 이 이사회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후손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지금 우리 이사 감사의 명단이 또 제출되어 있는데, 이 이사 감사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에 참여하는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이사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몇 분이 여러 단체에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님은 별도로 우리 법무법인에 계신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명단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이 또한 그럼 박수로 설명해 주시고, 이사와 감사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분들 좀 나오십시오. 우리 이사님 먼저 나오십시오. 이사님다. 여기 명단에서 이사님 나오셔서 여기 옆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후손으로 잠깐 하셔야 됩니다. 황석영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야 되고요. 네. 네. 올라오시죠. 성욱 선생님 올라오시죠. 쓰셨나요? 임성욱 박사님.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하나 프로 발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서로 후손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한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안건 이사 감사 선출은 앞서와 같이 진행되었고요. 이사장의 초대 이사장의 황석영 이사장님과 최동칠 부이사장님이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창립선언문 채택입니다. 창립선언문은 윤주식 선생님이 초안하시고 또 여러 번 검토하셨으며 임성옥 박사님이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립선언문 채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먼저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창립선언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할 역할은 다 이제 끝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과정 속에서 한 2년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60만 세 유족회, 그다음에 유족을 다 찾고 유족회를 만들고 각각의 기념단체를 만들고, 이제 오늘은 그 연합단체가 만들어진 때가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시는 우리 황석현 선생님과 권영일 선생님,
윤경로 선생님이 필히 이 큰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서 감사의 표현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물러가겠습니다. 네, 총회 절차적인 진행을 마쳤습니다. 저희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은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왔지만 사실상 황선건 대표님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때로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 의식이 없었으면 또는 또 책임감, 책무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하셨고 엄두도 못 내는 일정을 소화하셨고 생명부지인 분들을 만나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결의를 다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고 배운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황선관 대표님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주시면 네, 좀 전에 저희 보셨듯이 황석영 설립준비위원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사장으로 선출된 황석영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제가 이 집행일을 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황석영이 우리 완전히 갖고 그러실 텐데 사실은 별건 아니고 몇 달 전에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목 골절이 돼가지고 한 석 달 동안 붙이고 지금 재활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집행일을 짓고 다니는데 이제 한 2달 있다가 이제 집행일이 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늙은 취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11월 초인가요? 제가 지금 요새 군산에 가 있는데 군산에서 이제 무슨 사실은 인천, 군산, 목포 이제 이 근처에서 황석영이 무슨 문학관을 하겠다, 뭐 황석영을 데려가겠다 어쩌고 이제 얘기가 있다가 제가 또 무슨 물레방아가 도는 무슨 그런 토속적인 그런 분위기의 작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문학 세계나 문학관이 근대의 극복과 수용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제가 되게 제 문학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농촌 지역이나 또 제가 또 고향이 따로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장춘 태생이고 외가는 평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 그런데다가 강차 장춘 그리고 어릴 때는 영등포에서 자라고 뭐 그래서 그 산업도시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생애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인천을 가려고 했더니 뭐 한참 오라고 그러고 뭐 시장도 오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국힘당이 다 쓸어버렸어요 지방자치를. 그래서 거기서 또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래도 군산은 괜찮다. 군산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목포는 너무 멀고. 그 이제 군산 갔더니 거기 문정현, 문기현 신부가 오랜 문정현 신부는 나보다 3살 위인데 형입니다. 그래서
74년, 5년, 6년 그 무렵에 한참 정의평화무역 사제다. 올해 이제 다 50주년을 하네요. 뜨고 그 무렵부터 이제 지근거리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이 두 형제가 거기서 굉장히 그 반전 평화 운동하면서 미군 기지 반대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하고 그런데 그 팽나무를 평화의 상징으로 그 원래 미군 기지 안에 있던 걸 계속 싸워가지고 철저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땅에 있던 팽나무가 600명 된 팽나무가 철저원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조선의 팽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팽나무 기념 문화제를 하는데 황성건 선생이 오셨어. 그 이부영이 등등 제 옛날 친구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왔는데 와서 슬쩍 내 옆에 앉더니 그래서 나중에 술자리 끝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이 얘기를 슬쩍 꺼내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만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이고요. 제가 객지를 쓴 게 벌써 70년대 초. 그러니까 전태일이가 죽고 나서 2달 후에 내가 이걸 써야겠구나 하고 60년대 겪었던 얘기를 썼는데 벌써 제가 20대만 30대 초반에 쓴 작품입니다. 그거를 쓸 때에 이만희열 선생의 국사연표에 보면 황석영의 객지, 신경민의 농무가 민중문학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프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카프가 1930년대, 1926년에 결성되고 일본의 나프, 그러니까 니폰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우리는 코리아 작가동맹이고 나프가 1928년. 그 다음에 중국의 좌파 작가동맹이 1930년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 무렵에 나프 무렵에 계공선이라고 개 잡는 선원들 얘기를 쓴 그러니까 어부들을 주인공으로 한 노동자 소설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프 시대의 이제 첫째 번 소설인데 객지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그럼 카프 시대에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없냐 찾아봤더니 몇 편이 나오는데 전부 도시빈민 얘기가 대부분이고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쓰지를 못했던 거야. 강병해가 나중에 인천에 가서 좀 노동 경험을 하면서 노동자 소설을 쓴 게 유일합니다. 그 이후로 노동문학의 전통은 끊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말까지 하인운동이라는 걸 소위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이나 이쪽에서 그다음에 민족 개량주의 무슨 이런 정도의 그런 흐름들은 있었지만 치안유지법이 발동된 이후부터는 거의 그쪽에는 활동이 없어요. 네. 개량주의적인 움직임이 좀 있고 이제 계몽주의 이런 거 야학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활동은 지금 역사 연표를 보세요. 1년에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7, 80건에서 한 100여 건 하다가 나중에 30년대를 넘어 그 극악한 시대에 500건, 600건의 노동쟁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때 치열하게 다 사회주의 운동 계열 활동가들이 각 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재유 선생도 나오지만 경성콤이 마지막 절멸되는 게
그러니까 멸살된다, 정체포되니까 하는 게 1948년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최후까지 한 거예요. 최후까지. 끝까지.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남북의 역사에서 말살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오죽하면 남한의 노동문학의 전통과 뿌리가 아예 없어요. 그 부분을 안 건드린 거야, 못 건드린 거야. 그래서 저걸 쓰겠다 하면서도 일제하에 항일 노동운동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있고 검열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거론대에서 올라가신 분들 중에 그래도 몇 분은 보훈처에 그걸 받아서 소문을 받아서 이렇게 뭘 받은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은 안 돼 있어. 아직도 지금 김태준과 이관술 두 분 선생인데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남노당하고 연결이 돼서 있다가 그때 막 말하자면 건국된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분단 정부가 건국된 이후에 총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마 제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잊혀진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자료 찾아보면 잊혀진 이름만 남아 있는 그 숱한 지방의 지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 농민운동 지도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모아놓으면 아마 수천 명 될 텐데, 이런 분들까지 다 확대해서 우리가 안고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항난이라든지 등등 있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저야 소설가니까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념이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하자면 한계가 의연탈했던 김원봉 가지고서도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념이 어떻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뉴라이트들이 대거 입성을 해서 이데올로기 부분을 다 장악을 하고 그러고서 그 분야로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 다시 지켜올리기 시작하고 건국절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려고 그러고 이 등등의 일련의 것들을 보면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이 세력들이 옛날 박정희 전두환 시대 그때의 사회정치적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다 철지는 파시즘인데 그런데 지금 SNS니 뭐니 해서 전 세계가 몇 초 안으로 다 연결이 되고 이 통신망이 다 연결해서 전 세계가 서로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저 낡은 철진한 파시즘하고 저기서 발랄하게 지금 응원동 들고서 그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20, 30대 우리 신세대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변했는데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처음에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항일혁명기념연합이 말하자면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그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런 문턱에서 같이 이렇게 설립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권영길 선생이 뜨거운 축하를 해주시고 또 현재 말하자면 구시대가 정원을 구하는 그런 강력하게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뜨겁게 동감하면서 뭐 아까 저 전을 보니까 아마 권영길 선생하고 이부영이하고 그다음에 셋이 같은 조라고 그래서 뭐 당권수에 맞아. 그래서 내가 저 단식은 내가 못하겠고 우리 셋이 다 늙으니까 단식 못하겠고 하루 종일 앉아는 있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제 중원부원 자꾸 좀 말이 거듭되는 거 하여튼 반갑고요. 그 해병 전우회들도 무슨 통보를 받은지 왔으니까 해병대 전우회가 뭐 의열 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열들이 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 윤석열이 끌어내리는데 앞장을 뒀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원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됐지만 처음에는 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얼굴 노릇이나 하고 지방에 있으니까 대충 시간을 좀 때우고 어떻게든 좀 뭐 한두 모면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끌어내어지고 보니까 이것도 일 하나 맡게 됐구나 또 이거 할 수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대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생운동할 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불화가 3명이 있다고. 황불화, 백불화, 방불화. 3명을 들었는데 황 선생님 말씀 황불화 항상 들어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창립선언문 낭독 읽겠습니다. 창립선언은 저희 자료집에 21페이지 있습니다. 21페이지 해주고요. 창립선언문이 유승환, 김태준 기념사업회 추진 준비위 대표님하고요. 정숙항, 권호설 권호상 기념사업회 이사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두 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 억압과 차별, 독재와 민족 분열의 망념이 사라지고 자유, 평등, 민주,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의 출범을 선언한다.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족 해방과 자주 독립의 깃발을 높이 올린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 해방과 독립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심지어는 혈육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흔히 독립운동가라고 불린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권호상, 권호설, 김단야, 김태준, 여운형, 이관술, 이육사, 이재유 이 같은 이름을 특별히 항일혁명가로 기리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식민 지배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 혁명의 바람이. 일제 강점 초기부터 너도 나도 혁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에게 독립은 곧 혁명이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을 바꾸는 것이다. 항일 혁명가들은 일제 식민 지배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새로운 국가 권력을 세우는 혁명을 꿈꾸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선혁명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민족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기꺼이 조선혁명, 민족혁명의 길을 걸었다. 이들에 의해 3.1혁명,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에 의해 조선공산당 같은 비합법 혁명 조직이 꾸려졌다.
이들에 의해 국내 각지에서 노동, 농민, 청년, 여성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고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이라면 해외 어디에서든지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제국주의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데 있다는 사회주의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쟁취하고 자주적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길을 사회주의에서 찾았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사회주의 혁명가는 민족 해방과 자주 독립을 혁명운동의 선결 과제로 여겼다. 사회주의를 해방의 이념으로 받아들인 것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제도 인정했듯이 그것은 집단적인 현상이었다. 독립운동을 분열과 대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일제가 이런 관점을 노골적으로 조장했다. 일제의 정보문서에는 이념과 노선의 차이와 분파, 분열, 대립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다. 독립운동 진영 안에 분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했다. 길게 보면 항일투쟁은 분열과 대립을 극복해 통합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분열과 대립은 존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항일투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리고자 하는 항일혁명가들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나간 역사의 증인이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 중의 악법을 만들어 혁명운동을 탄압했다. 그 결과 많은 혁명가가 사선검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일제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 어떤 혁명가는 혁명의 벗이었다고 믿었던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또 어떤 혁명가는 해방 이후 분단 체제의 이념 대립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죽음도 혁명의 불길을 막지는 못했다. 많은 혁명가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1945년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그러나 해방은 곧 분단으로 이어졌다. 분단 직후에 형성된 냉전 체제는 분단을 고착시켰다. 그리고 분단 체제 아래 기승을 부린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혁명가들의 삶은 역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역대 독재 정권은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혁명가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남은 가족은 연좌제의 속박 아래 모진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혁명이란 표현 자체가 신문이나 잡지에서 목자로 처리되었다. 일제가 혁명을 불온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해방 후 역대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금기어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역사 해석도 바뀌었고 이에 따라 자기 이름을 찾는 역사적 사건이 늘어났다. 4.19 학생의거는 4.19 혁명이 되었고 동학란은 동학농민혁명이 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혁명가들의 항일투쟁은 아직도 독립운동이라는 용어로만 불린다. 적어도 혁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 아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혁명운동의 길을 걸었던 혁명가의 삶은 혁명으로 기억되어야만 한다. 혁명을 불온하게 여기던 일제의 시각을 답습할 수는 없다. 아무도 혁명과 혁명가를 말하지 못한 세월이 수십 년이었다. 그래서 혁명에 남은 기억조차 희미해진 21세기에 들어서야 뒤늦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혁명가들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라는 작지만 의미 있는 포상이 주어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부 혁명가들의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정치적 복권은 역사적 복권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혁명운동의 실상과 혁명가의 삶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역사적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그래서 오늘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의 출범을 선언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창립대회를 하는 데에는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내년은 을사늑약 120주년, 조선공산당 창단 100주년, 해방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대 사건이다. 과거를 반성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옥깃을 다시 여며야 하는 중요한 일이 한꺼번에 겹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신친일 시대를 열기 위해 광란을 벌이던 윤석열과 친일 매국 세력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군사 반란으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의 1차 탄핵소추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의 출범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일제강점기 항일혁명가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역사 부정 세력과 싸워나가려고 한다. 해방 80주년을 앞둔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전환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핵심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의 기본 정신, 곧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항일혁명가들이 꿈꾼 모든 사람, 아니 최소한의 더 많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분단체제를 극복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해방 80주년을 맞이할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권오상, 권오설, 김단야, 김태준, 여운영, 이관술, 이육사, 이재유 8 항일혁명가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려야 할 항일혁명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림의 대상에 더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네, 옛날에 그 어떤 역사적인 문건에 태제라는 말 많이 붙였죠. 뭐 12월 태제, 4월 태제. 이게 저희 항일연합 12월 태제로 뭐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명문장인데 우리 전 독립기념관장 하셨던 이주식 대표님이 좋은 글을 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또 특별히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알고서 했지만 이재유, 이현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실상들이 이렇게 평저로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경성 트로이카를 벌써 몇십 년 전에 쓰셨죠. 우리 안재석 소설가도 오셨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재석이가 전태일 문화상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경성 트로이카부터 뭐 이현상 평전부터 해서 뭐 김명시도 쓰셨고 뭐 엄청나게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전 작가가 아니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모두 함께 노래를 한번 제창하려고 합니다. 노래 제창. 광야에서를 제창하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제창하기 전에 앞에 보시면 또 저희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지물이라고 있죠. 이것도 뭘까 싶으시는데 아까 그 저희 창립 선언문은 공식적인 문건. 저희 항일연합의 12월 태제고요. 창립 취지문은 우리가 항일연합을 만들면서 가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막 도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막 불 끓는 그 마음을 그래서 취지문도 같이 한번 집에서 읽어주시면 또 쓰는 분, 같이 검토한 분들의 마음이 잘 읽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끝에 33페이지에 광야에서 제창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제창을 위해서 각 단체의 대표님들, 또 그다음에 각 단체 관계된 분들, 그 다음에 연단에서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연단으로 다 올라와 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밑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제창을 하는 시간을 갖는 합니다. 일단 대표님들 다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 뭐 모임 불안하신 분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님들 올라오십시오. 고개단체 대표님들 오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광야에서 반주가 있으니까요. 정말 권오선을 가면서 할 때도 반주에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가사가 뜰 거니까
모르면 가사를 봐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책 갖고 계신 분은 33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연단해서 요 책을 저기 우리 선생님 네, 제가 먼저 화면을 틀겠습니다. 좌우로 밀착했어, 좌우로. 뛰는 가슴 안고 살아서도 이 땅에 기울으리다. 구름이 두 발에 솟아나는 하얀색 빛이니까 해뜰은 고개에서 그런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방황한 말주말과 우리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진 뜨거운 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진 뜨거운 흘리요.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초대 가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초대 가수가 없는 이유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요. 돈을 안 쓰려고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돈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남겨보자 해서 이런 단체 대표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짝짝꿍 맞아갖고 아 좋다 이래갖고 하여간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치고는 뭐 드라마 제청이 잘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항일연문과 기념단체연합을 저희 창립을 했습니다. 저희 항일연문과 기념단체연합의 약칭은 항일연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일연합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약칭 이름 그대로 항일의 정신 이렇게 올곧게 세우고 민주와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을 노력하는 또 힘이 되는 이바지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항일연문과 기념단체연합의 창립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은 지금 단상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 꼭 해야 될 순서겠죠?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나면 창립대회 뒤풀이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저희가 좀 다과에는 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과와 음료수를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장님이 또 도와주셔갖고 여기서 우리가 다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화를 같이 하면서 정답도 나누시고 최근 시국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하시고 다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십시오. 의자 좀 몇 개 더 갖다 주세요. 의자 더. 아이고 여기 왔어. 윤석열 하면 퇴진. 윤석열! 퇴진! 윤석열! 체포! 즉각 체포! 다시 한번 무기징역! 한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의원실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한 번 더 윤석열! 감사합니다.